안녕하세요. 요즘 뭐 먹어야 할지 참 헷갈리시죠? TV를 켜면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뉴스마다 건강식품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침에는 이게 좋다더라, 저녁에는 저게 좋다더라. 듣다 보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좋다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막상 장을 보러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부엌에 서면 뭘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되면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잖아요. 혈압도 신경 쓰이고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혈당도 조심해야 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음식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어요? 그거 흔한 생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흔합니다. 아주 흔한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생선 하나가 우리 나이에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천천히 편하게 고등어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즘 고등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언제 먹었더라 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자주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서 멀어진 음식, 그게 바로 고등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비린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예민해지신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안 느껴지던 냄새가 요즘은 코를 찌릅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는 부엌에 배이고 집안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생선 구우면 냄새 때문에 며칠은 환기시켜야 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두 번째, 조리가 번거롭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부부 둘이 사시는 경우 생선 한 마리 손질해서 굽는 게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기름 튀고 설거지도 많아지고 손에서 비린내도 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 같다는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기름진 거 멀리해야 한다잖아요. 고등어는 기름이 많아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혈관 걱정 때문에 일부러 피하시는 거죠. 네 번째, 젊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다는 생각입니다. 고등어는 평생 먹어왔어요. 이제는 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평생 한국 식탁에서 자주 봐온 음식이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먹어야 하나 싶은 거죠. 이런 이유들로 고등어는 점점 우리 식탁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우리 나이에 고등어가 가장 필요한 음식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등어가 왜 특별할까요? 생선이야 많잖아요. 연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삼치도 있고 왜 하필 고등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것들이 고등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억력과 뇌 건강입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 많으시죠? 그게 뭐더라? 방금까지 생각났는데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순간들 하루에도 몇 번씩 겪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답답하죠. 고등어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양제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영양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음식 속에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성분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영양제 하나로는 그걸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혈관과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힘들어하고 뇌로 가는 혈액도 잘 안 흐릅니다. 고등어 속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온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돌고 그래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요즘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것 같아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차요. 이런 증상들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 심장 건강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은 계속 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도 지칩니다. 그래서 더 잘 돌봐줘야 합니다. 고등어는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음식으로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고등어 먹는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고등어를 자주 드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좀 덜 무거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혈압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피부가 푸석하지 않고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1년, 2년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생선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워요. 혈액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안 좋아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요. 물론 이게 다 생선 안 먹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이런 장수 지역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고등어,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고등어를 먹긴 먹는데 잘못 먹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짜게 먹는 방식입니다.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죠? 간장 넣고 설탕 넣고 고추장 넣고 푹 끓인 고등어 조림, 밥 반찬으로 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짜게 만들면 고등어의 좋은 성분보다 염분 섭취가 더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원래 조림은 간이 세야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그 맛있는 방식이 몸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튀김 위주로 먹는 습관입니다. 고등어 튀김, 고등어 가스, 바삭하고 맛있죠. 하지만 튀김은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고등어의 좋은 기름은 날아가고 나쁜 기름만 잔뜩 들어옵니다. 가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이번 주에 고등어 한 번 먹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먹어야지. 이렇게 가끔씩만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식이 나이 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변했으면 먹는 방식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식탁에 올려보세요. 부담 없는 빈도입니다. 두 번째, 조리 방식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가볍게 조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구울 때는 소금 살짝만 뿌리고 구우세요.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맛이 좋습니다. 찔 때는 생강이나 대파를 함께 넣으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조릴 때는 간장을 적게 넣고 물을 많이 넣어서 국물이 자작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생선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몸이 영양을 흡수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네 번째, 위나 혈압,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너무 기름진 부위는 피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은 염분을 최소화하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려 드세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오히려 고등어가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의 좋은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튀기거나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면 안 됩니다. 고등어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입니다. 고등어는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면 고등어는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화력이 많이 약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등어가 소화가 안 되시면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혈전 예방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선을 많이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고등어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많이보다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 조금씩 먹는 게 낫습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유행보다 익숙함입니다. 요즘 좋다는 음식, 슈퍼푸드라는 음식들 많이 나옵니다. 아보카도, 키노아, 케일, 치아씨드, 물론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등어는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익숙한 음식입니다. 익숙한 음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신호를 듣는 법입니다. 고등어가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쉬어야 합니다. 오늘 소화가 안 되면 내일 먹으면 됩니다. 몸이 오늘은 싫어하면 억지로 먹지 마세요. 건강은 강요가 아니라 몸과의 대화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에 따라 적합한 식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고등어 이야기만 들으셨습니다. 많은 음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영양소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등어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슈퍼푸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소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쌓입니다.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고등어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생선 코너에서 잠깐 멈춰 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 오늘 고등어 한번 먹어볼까?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